한국은 개고기나 먹는 미개한 나라 아냐? 발효라고? 된장 청국장 그냥 썩은 음식을 먹는 거 아냐?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산드로입니다. 세계의 미슐랭 스타를 가진 셰프이자 세계 최고의 미식 평론가로 불리는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작은 골목 누군가의 추천으로 들어선 평범한 한식당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남을 하게 됐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탈리아 최고의 셰프라고 불립니다. 국제요리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셰프들의 요리를 맛보았죠. 오늘도 뉴욕에서 열린 국제요리 경연대회 심사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대회장을 나서려는데 한 젊은 셰프가 제게 다가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대회에서 그의 요리를 심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재료 활용도나 맛의 균형이 인상적이었죠. 심사위원님, 제 요리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뉴욕에 계시는 동안 시간이 되신다면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한국 식당이 있어요. 명함을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된장이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더라,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사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셰프의 요리는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전문가인 제 눈에도 감탄스러웠죠. 그런 실력자가 추천하는 식당이라면 혹시 내가 모르는 새로운 맛의 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으로 뉴욕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회 일정이 모두 끝나 이제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생겼어요. 호텔 방에서 혼자 지루함을 달래다 문득 그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식당이 정말 그렇게 특별할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나 최고급 다이닝은 수도 없이 가봤지만 한국 식당은 처음이었죠. 결국 저는 한번 가보자. 내 편견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맛의 세계가 있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주소를 확인하며 제 호기심과 편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다녀본 제가 이제 평범해 보이는 한국 식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제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게 해줄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보기로 하자. 호텔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앞둔 여행자처럼 설렘이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미식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한국 식당에서 시작될 여정을요. 저는 20살 때부터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요리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할머니의 토마토 소스 향기를 맡으며 자란 덕분일까요? 요리는 제게 예술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열정 하나로 시작한 요리의 길은 화려한 성공으로 이어졌어요. 25에 첫 미슐랭 스타를 받았습니다. 30에는 세계의 미슐랭 스타를 모두 따냈죠. 유명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되었고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뉴욕 호텔 방의 커다란 창 앞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거리가 제 지난 삶과 닮았네요. 겉으로는 찬란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최고급 식자재만 고집했어요. 트러플, 푸아그라, 캐비아. 값비싼 재료들로 완벽한 플레이팅을 만들어냈죠. 분자요리 기법을 활용해 혁신적인 메뉴도 선보였습니다. 손님들은 환호했고 평론가들은 극찬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음식을 만들 때 느끼던 그 설렘이 새로운 맛을 발견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 희미해진 것이 완벽한 기술과 화려한 플레이팅 뒤에 숨어서 정작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걸까요? 오늘 심사한 요리들도 모두 훌륭했습니다. 젊은 셰프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돋보였죠. 하지만 제 입맛은 너무 까다로워졌나 봅니다. 어떤 요리도 제 마음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국계 셰프의 요리를 맛봤을 때 오랜만에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호텔 방 미니바에서 꺼낸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수많은 미식가들이 제 레스토랑을 찾아옵니다.
예약은 몇 달 전부터 꽉 차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제 요리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완벽한 온도로 보관된 이 와인도 제 입에는 그저 평범하게 느껴지네요. 미식의 세계에서 최고라 불리는 제가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쩌면 제가 추구해온 것들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값비싼 재료, 화려한 기술, 완벽한 플레이팅. 이것들이 정말 요리의 전부일까요? 제가 잃어버린 그 무언가, 그게 무엇인지 찾고 싶어졌습니다. 창밖의 뉴욕은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내일은 그 한국 식당에 가보기로 했죠. 세계적인 미식가인 제가 작은 식당에 기대를 하다니 스스로도 의외네요. 하지만 그 젊은 셰프의 진심 어린 추천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할머니의 토마토 소스 향이 부엌에 가득하던 그때, 처음으로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날, 첫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순간. 그 시절의 순수한 열정이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상하게도 그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없는 평범한 식당이 제게 어떤 경험을 선사할지 처음으로 오랜만에 기대가 됐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제가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에는 수많은 한식당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곳이 특별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그 젊은 셰프의 진지한 눈빛을 떠올리면 분명 뭔가 있을 거란 기대도 생겼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간판들이 줄어들고 좀 더 차분한 분위기의 거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인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식당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제가 가던 레스토랑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아담했고 테이블도 그리 많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안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이 묘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짤랑 울렸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환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어요. 창가 자리로 안내받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정겨운 분위기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는데 처음 보는 음식 이름들이 가득했죠.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영어로 설명이 달려 있었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김치찌개라는 메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명을 읽어보니 김치를 우려낸 얼큰한 국물에 돼지고기와 두부를 넣어 끓인 음식이라고 하네요. 맵고 새콤한 맛이 특징이라는 설명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치찌개로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깊이 있는 국물을 정성스레 떠먹고 밥과 함께 여러 반찬을 번갈아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탈리아 식사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창 밖으로 뉴욕의 거리가 보였어요.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소박한 한국 식당에 와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인 제가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잠시 후 직원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은색 커트러리가 아닌 편안한 느낌의 스테인리스 수저였습니다. 그리고 물잔에는 차가운 물이 담겨 있었죠. 이 작은 세팅조차도 고급 레스토랑과는 다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향이 풍겨왔습니다. 요리사로서 그 향에서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진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지금까지 제가 알던 요리와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수저 소리와 정겨운 대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격식 있는 다이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박한 공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셰프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곳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순수한 호기심을 가진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곧 나올 김치찌개가 제게 어떤 맛의 세계를 보여줄지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직원이 작은 접시들을 들고 왔습니다. 한 접시, 두 접시. 순식간에 제 테이블이 다채로운 색감의 음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잠시만요. 이건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인데요?
당황한 제 말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모든 손님께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식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6가지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죠. 선명한 붉은색의 김치, 윤기가 흐르는 초록빛 시금치, 나물 노릇하게 구운 생선구이, 고소한 향이 나는 콩나물 무침, 아삭해 보이는 무절임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슐랭 레스토랑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식당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요리를 그것도 무료로 제공한다니요. 추가 요금은 없나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한 번 더 물어봤죠.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찬은 무료입니다. 원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 수도 있어요. 셰프인 제가 계산해 보니 이 반찬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게다가 각각의 반찬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는 발효의 깊이가 느껴졌고 나물은 은은한게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생선구이는 간이 적절했고 콩나물 무침은 아삭한 식감과 함께 잘 조절된 매콤함이 느껴졌죠. 무절임은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니 다른 손님들도 같은 반찬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테이블마다 빠짐없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손님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반찬들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김치를 다 먹자 직원이 즉시 새로운 김치를 가져다 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추가 주문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도 알아서 채워주는 그 섬세한 서비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서비스 문화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침내 제가 주문한 김치찌개가 뚝배기째 끓어가며 테이블에 도착했어요. 보통 메인 요리가 나오면 테이블이 꽉 차기 마련인데 이미 반찬들로 가득 찬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까지 더해지니 마치 잔치상 같았죠. 스페인의 타파스, 그리스의 메제, 중동의 메제도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즐기는 문화가 있지만 그건 모두 별도의 주문과 비용이 필요한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반찬의 퀄리티였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이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사이드 디쉬로 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각각의 반찬들이 메인 요리로 내놓아도 손색 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일까요?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한 그릇의 메인 요리가 아닌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 그것도 무료로 제공되는 관대함까지. 이런 식문화는 제가 알던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심이 맛으로 정성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얼큰한 김치찌개와 다양한 반찬으로 배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묘하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사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손님, 식사 후엔 매실차 한잔하고 가세요.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은은한 황금빛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향긋한 매실향이 코끝을 스치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것도 서비스인가요? 제 물음에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우리 식당에서는 모든 손님께 식사 후에 매실차를 대접해드려요. 소화도 도와주고 입가심도 되거든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수많은 고급 와인을 마셔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죠. 매실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알싸한 김치찌개의 맛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서 동시에 특유의 향과 맛으로 온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디저트 와인이나 에스프레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여운이었죠. 이 매실은 직접 담그시는 건가요? 궁금증의 질문을 던졌더니 사장님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매년 제철 매실이 나올 때 손수 담가요. 설탕에 절였다가 꿀을 넣고 숙성시키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만큼 깊은 맛이 우러나와요. 한 모금 한 모금을 음미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어떤 음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샴페인은 화려하고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는 강렬하죠. 하지만 이 매실차는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맛으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전통 음료가 또 있나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어요. 수정과 식혜, 대추차도 있죠. 계절마다 다른 전통차를 내어드리는데 지금은 매실차가 제철이에요. 다음에 오시면 다른 차도 맛보여드릴게요. 그 말씀에 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음 방문을 기대하게 되는 걸 보면 이 매실차의 마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리잔 너머로 비치는 황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나 수백 달러짜리 코냑을 식후 음료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을 담은 전통 음료는 처음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서비스라는 점이었습니다. 정성스레 담근 매실차를 그것도 모든 손님에게 무료로 대접한다는 것. 이런 관대함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같은 거였어요. 그 진심이 매실차의 향기를 타고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식사도 훌륭했지만 이 매실차 한 잔이 제게 준 위로와 평안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맛과 정성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문득 다음엔 어떤 전통차를 맛보게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저녁 시간을 택했어요. 같은 장소도 시간대가 달라지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과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로 식당이 거의 가득 차 있었죠. 테이블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한 명 한 명의 손님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지친 표정의 회사원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더군요. 그러자 그 손님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역시나 풍성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죠. 옆자리의 젊은 여성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반찬을 더 챙겨주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혼자 드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챙겨드려요. 밥 한 끼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알거든요. 제 시선을 눈치채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졌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이었죠. 손님들을 이렇게 챙기시면 수익이 남긴 하시나요? 솔직한 호기심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면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수지가 맞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돈은 적당히 벌면 되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집밥 같은 편안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사장님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문득 제 레스토랑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플레이팅, 최고급 식기, 격식 있는 서비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은 없었죠. 한 젊은 직장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사장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대추차 한 잔 더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내어주신 대추차는 제가 전에 마셨던 매실차와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채우는 거죠. 사장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이라.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식당은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문을 닫을 시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은 그날도 주방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 주방 일까지 직접 하세요? 음식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고 싶거든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인 제가 이 작은 한식당 사장님에게서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 따뜻한 배려,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진짜 매력이었던 거죠. 밖으로 나서는 길,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따뜻한 미소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레스토랑 중에서 이렇게 특별한 곳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일도 또 오세요. 사장님의 마지막 인사에 저도 모르게 네, 꼭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게도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당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레산드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후안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스타 셰프이자 이번 대회 심사위원이었죠.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세계적인 셰프가 이런 골목 식당을 다니라니 우리 업계의 수치 아닌가? 후안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대답했어요.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봐. 네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이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죠. 하지만 후안은 코웃음을 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게 뭐야? 플라스틱 테이블에 스테인리스 수저라니. 우리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요리를 선보이는데. 그때 테이블에 반찬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안은 점점 더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걸 공짜로 준다고?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야? 그리고 이건 뭐야, 발효된 배추라고? 냄새부터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안, 넌 아직도 요리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구나. 이 김치 하나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장인 정신을 너는 모르는 거야. 과학적 원리? 우리는 분자 요리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 이런 시골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때 사장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손님, 오늘은 방금 담근 동치미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후안은 동치미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물에 무 몇 조각 띄워놓은 거야? 순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후안, 네가 뭘 알아? 이 물 한 방울에 담긴 정성을 넌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쓰는 최첨단 장비로도 이 맛을 낼 수 없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미슐랭 스타로 인정받은 셰프라고. 이런 길거리 음식과 비교하다니.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는 별이 필요 없어요. 손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진정한 요리니까요. 그 말씀에 후안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식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잠시나마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그때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 이 식당이 있어서 제가 이 힘든 뉴욕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후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동치미 한 숟가락을 조심스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이 없었죠.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니야. 후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그도 뭔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알레산드로, 넌 이걸 발견했구나.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요. 화려한 미슐랭의 별 뒤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매실차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한 잔에 담긴 마음이 우리의 차가워진 요리 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죠. 아침 일찍 식당을 찾았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노크를 했더니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직 문 열 시간이 안 됐는데. 알레산드로 씨. 오늘 떠나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저를 안으로 맞아주셨어요. 아직 아침 준비로 분주한 주방에서는 김치찌개 육수가 끓고 있었고 반찬들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얼마 후 뜨끈한 북엇국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침은 드셨나요? 이거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선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문을 열기도 전에 찾아온 손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다니.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주시고 늘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시고 비즈니스 관점에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북엇국의 간이 적절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란걸요.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따뜻한 배려. 사장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듣고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음식은 생명이라고.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채우는 거라고요. 주방에서 울리는 국물 끓는 소리, 도마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제는 참 정겹게 느껴졌어요. 제가 요리를 시작한 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어느새 미슐랭 스타와 평가에만 집착하게 됐죠. 완벽한 플레이팅, 최신 조리 기법.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의 국물을 음미하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은 거창한 게 아니었네요. 정성과 마음을 담은 음식,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요리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조용히 일어나 매실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그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제 레스토랑을 바꿀 겁니다.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식기보다 손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의 정을 배운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사장님이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내미셨어요. 직접 담근 김치예요. 가끔 그리울 때 꺼내 드세요. 보자기를 받아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마음이 마음에게 건네는 따뜻한 배려. 돌아서는 길 마지막으로 주방을 바라봤어요. 반찬을 다듬고 국물을 끓이고 김치를 버무리는 모습들. 그 모든 순간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꼭 다시 오겠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언제든 오세요. 여기가 이제 당신의 뉴욕 집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사장님이 주신 김치의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건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통해 전하는 사랑, 나눔의 기쁨,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미식의 즐거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저는 새로운 요리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완벽한 맛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뉴욕의 작은 한식당에서 배운 그 특별한 정을 저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